대구 얘기.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SEM 발표를 맡게 된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한 자료는 왜 그 SEM 안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을 때 이미지들이 이렇게 그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자현미경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발표 주제인 주사 전자현미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 전자현미경이 사용하는 그 전자빔에 대해서 물질과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반응들이 어떠한 신호가 나오고 이 신호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쌤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이번 주제인 왜 이미지들이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관련된 부분이 제가 그 화학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샘을 사용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하시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전자현미경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기 부석실에 전자현미경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 각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투과 전자현미경이 총 6대가 있습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보통 원자 스케일의 이미징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EDS나 일스 등 이렇게 화학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전자현미경이 총 5대가 있으며 그 표면의 형상, 시편의 길이 그리고 화학 성분 등을 이렇게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FIB 장비가 있는데요. FIB는 세대가 있고 TM 시편을 측정하기 위한 이렇게 시편 단면 이미징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처리 장비들이 있는데요. 울트라 마이크롬이나 아니 이온 밀링 등 코팅기 등 다양한 시편을 전처리해서 EM 장비에 볼 수 있는 그 전처리 장비들이 보유하고 있고 템, 샘, FIB 다 자율사용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전자와 이용하는 템, 샘이 있고 그다음에 이온빔을 이용하는 FIB가 있으며 측정, 교육, 분석, 전처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셈이란 그 약자입니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의 약자이며 고체 상태에서 작은 크기의 미세 조직과 형상을 관찰할 때 쓰는 전자현미경입니다. 이런 그 전자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그 레졸루션은 약 0.2 나노 정도가 되고 배율은 그 100만 배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셈은 그 시편의 충돌 시 발생하는 2차 전자를 수집해서 상을 만들고 그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셈의 장점으로 가장 큰 특징이 초점 신도가 깊다는 점입니다. 이게 광학 현미경과는 다르게 초점 신도가 길기 때문에 3차원적인 약 입체적 이미지를 우리가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 시편 사용법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분석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TM에 비해 그 시편 준비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 TM에 비해서 아마 해상력이 좀 떨어지는 점이 단점이고 그다음에 진공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전자 현미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광학 현미경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한 200 그 광학 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분해능은 약 200 나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볼 수 거의 서브 옴스트롱 단위까지
지금까지 볼 수가 있으며 이런 서본 스트롱 단위는 그 원자 단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전자인가? 왜 빛이 아니라 전자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이 전자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전개를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를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를 아주 빠르게 가속을 시키게 되면 드브로이 파장이 짧아지게 되게 됩니다. 즉 드브로이 물질파에서 파장이 짧아지게 되며 이 파장이 그 원자 수준을 볼 수 있을 만큼 짧은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그 짧은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학현미경보다 수천 배 이상 높은 분해능을 가지기 위해 이 전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다른 특징으로 전자는 전하를 띈다는 점을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를 띈다는 의미는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걸어주든 마이너스 전하를 걸어주든 어떤 이 전자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단점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다른 점이 이런 점을 이 전자의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앞에 말씀드린 이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해능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미경 시 관찰 시 어떠한 작은 부위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는 성능을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 그 하나의 그 아톰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분리될 수 있다고 우리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를 우리가 그 어, 최소한의 그 분해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은 약 0.2나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셈에서 분해능을 보면 0.5에서 한 4나노 정도의 그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TM은 그 좀 더 높은 가속 전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짧은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0.1에서 0.3나노까지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사 전자현미경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찍게 될 때 어떻게 분해능을 올릴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할레이션 모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팟 사이즈를 작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워킹 디스턴스를 줄이셔야만 고분해능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스팟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일렉트론 빔 양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자의 수가 감소를 해서 어떤 화학 분석에는 좀 더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분해능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초점 신도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초점 신도에 관련된 게 depth of field, 얼마나 넓은 영역에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초점이 맞는 거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초점 거리가 있는가. 즉 우리가 그 초점 신도를 길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입체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OL 어파처를 사용한다든 아니면 워킹 디스턴스를 길게 사용을 하든 아니면 저배율에서 찍게 되면 좀 더 그 향상된 그 초점 신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학 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분해능이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광학 현미경은 우리 가시광선 영역이 약 200에서 한 800나노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작은 물질을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해능이 한 200나노 정도의 그 분해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움 같은 경우엔 약 5옴스트롱 즉 5나노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율은 그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 약 2,000배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움 같은 경우에는 100만 배, 10의 한 10의 3승배 이상의 그 분해 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이 전자 현미경이 그 광학 현미경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건 그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가운데 있는 건 TEM,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일단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빛이 램프를 사용해서 빛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 빛이 컨덴스 렌즈를 통해서 모아지게 됩니다. 이 모아진 빛이 시편을 투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브젝트 렌즈에서 이 광의 경로를 그 광의 경로를 바꿔서 이 이미지 우리가 물체를 확대를 하게 되고 이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한 200나노와 배율은 한 2000배 정도를 갖추게 되고 투과 전자 현미경은 셈과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렉트론 건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고 컨덴스 렌즈에서 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템 같은 경우에 그 오브젝트 파츠 패러람 빔이 시편을 투과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 렌즈에서 이 전자를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고 결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형광판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템과 반대로 셈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전자총에서 전자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 빔을 그 컨덴스 렌즈에서 전자를 모으게 되지만 여기서 템과 다른 점이 결상을 맺을 때 우리가 이 전자빔을 작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전자빔을 얼마만큼 작게 만들 수 있냐, 확대를 할 게 아니라 작게 만드는가. 이 초점 우리가 전자빔을 작게 만들어서 여기서 스캔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시편의 표면을 스캔한 거리를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기 때문에 이 좁은 영역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만드는 결상 방법이 템과 다르다. 이걸 좀 이런 점이 차이가 있게 되고 아마 그 분해능도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차이가 있게 되고 이러한 그 또한 다른 차이점은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편이 전자들이 투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100나노 정도의 이하로 시편을 만들어야 되지만 주사 전자현미경은 표면을 스캔을 하기 때문에 시편을 만드는데 좀 더 쉽다는 점이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하고 이 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자들이 우리가 그 물질하고 반응을 했을 때 시편이 얇게 된다면 이 전자들이 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걸 우리가 이 전자를 이용한 게 투과 전자 현미경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쪽의 물질에 따라 어떠한 결정 방향에 따라 이 전자들이 회절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물질의 결정성을 회절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측정함으로써 결정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입사된 전자빔들이 다시 그 후방으로 산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입사된 전자들이 물질의 전자들과 충돌을 해서 2차 전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전자들이 그 원자 궤도에서 그 천이가 되었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때 이때 엑스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반도체 물질이든 뭐 다이렉트 밴드 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빛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한 이런 그 전자들이 물질하고 반응을 했을 때 얼마만큼 반응을 하는가, 얼마만큼 큰 영역을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즉 인터랙션 볼륨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각각 이 나오는 시그널들이 이 인터랙션 볼륨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이 전자들이 물질에 입사가 되었을 때 극표면에 나오는 전자가 오제 일렉트론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약간 수나노 영역에서 2차 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안쪽에는 우리가 특성 엑스레이와 연속성 엑스레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이게 2차 전자와 백스캐터리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이 백스캐터리 일렉트론은 2차 전자보다 좀 더 안쪽에서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의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SE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징을 할 때 좀 더 표면의 특성에 우리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인터랙션 볼륨 자체는 우리가 가속 전압과 원자 번호, 그리고 밀도와 상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그 가속 전압을 우리가 좀 더 증가를 시키게 되게 되면 물체에서 좀 더 많은 전자들이 많은 에너지를 물체에 가하기 때문에 인터랙션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가속 전압이 크게 되게 되면 깊이 방향과 옆으로 깊이 방향으로 많이 침투를 하게 되고 이런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들이 이렇게 물질이 원자 번호에 따라 혹은 밀도에 따라 인터랙션 볼륨도 달라지게 되고 원자 번호나 밀도가 커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인터랙션 볼륨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건 우리가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입사 전자와 이 전자들이 다시 충돌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밀도와 그리고 원자 번호 그리고 가속 전압에 따라 그 바뀌는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쌤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처럼 다양한 시그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들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신호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셈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방산란 전자 이미지 관찰인데요. 일단 그 아까 BSE 전자가 이렇게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편의 시로의 조성에 따라 우리가 이미지의 컨트라스트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 그 물질이 다 같게 된다고 하면 다 같을 때 우리가 그 결정립에 따른 전자들 결정이 놓여 있는 방향에 따라 전자들이 침투하는 깊이가 다르게 되고 이게 채널링 컨트라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어떠한 그 우리 컨트라스트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결정이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들이 그 물질에 흡수가 되게 되고 이런 흡수 전자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BSE 후방 산란 전자 이미지랑 반대되는 컨트라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전자들이 시편이 투과를 하게 되면 투과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그 조성과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반도체에는 그 우리가 시료 내부에 그 기전열기 있는 경우 이런 반도체 소자의 결함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빅 측정도 가능하고 저진공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저진공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스가 방출되는 시편이든 아니면 비전도성 물질 같은 경우에 저진공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징이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2차 전자를 이용한 이미지를 관찰을 해서 시료 표면의 지형을 어떠한 형상이 있는지 아니면 크기든지 이런 걸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까 그 우리가 그 캐소드 룸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의 물질의 디펙이나 광학적인 특성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저온샘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물을 얼려서 수분을 함유한 시편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샘 안에서 이 물질을 당기거나 아니면 다시 컴프레션 압축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재료의 특성을 이용해서 기계적 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일렉트론 빔을 우리가 레지스트에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패터닝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빔 미소도 우리 샘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WDS라고 그 물질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파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어떠한 물질이 있는가를 조성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사된 전자들이 다시 후방으로 산란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기쿠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기쿠치 패턴을 측정을 해서 결정 방향을 식별하고 그 방향 맵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EDS 분석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이용해서 원소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 우리가 이 입사 전자들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입사 전자들이 이렇게 물질하고 반응을 하게 됐을 때 그 물질에 전자 충돌을 하게 되면 2차 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핵과 충돌을 했을 경우에는 백스캐터링 일렉트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백스캐터링 2차 전자는
비탄성 산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들은 한 0에서 한 50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 앞서 설명드린 그 특성 엑스레이 그리고 오제 일렉트론은 다 비탄성 산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그널들입니다. 그리고 그 탄성 산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탄성 산란은 우리가 입사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지 않은 채 그 방향만 바꾼 전자를 우리가 말하게 되고, 이런 특성은 원자 핵과 충돌을 하거나 했을 경우 이렇게 탄성 산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이런 2차 전자들은 그 우리가 그 입사 전자와 그 원자 간의 외곽 전자 충돌하여 발생을 하게 되지만, 그 하게 되고 어떠한 표면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자의 발생량은 원자 번호의 의존도가 적다는 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가 표면의 굴곡에 따라 이 2차 전자들이 발생하는 세기가 다릅니다. 좀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2차 전자들이 많이 방출을 하게 되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2차 전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더 적게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표면의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검출기가 어떠한 특정한 방향에만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출기에 놓여 있는 방향에 따라 그 검출되는 전자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따라 우리가 검출의 차이로 인해서 2차 전자 수집량이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 측정에 따라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아까 그 2차 전자와 마찬가지로 다르게 BSE 전자가 있는데요. 이 후방산란 전자의 특성은 전자와 원자 핵에서 반응에 의해서 그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입사 에너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원자 번호에 따라 우리가 컨트라스트가 그 바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 컨트라스트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G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에너지 영역이 다른데요. 우리가 이 2차 전자와 백스캐터링 일렉트론, 그러니까 후방산란 전자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전자를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정한 원하는 전자 에너지 때만 우리가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E 전자 같은 경우에 표면에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0에서 한 50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서 분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우리가 그 가속 전압 10kV일 때 우리가 백스캐터 일렉트론들은 아까 그 에너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약 10kV 일렉트론 볼트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전자들이 방출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그 우리가 그 SE 전자와 BSE 전자를 이용을 해서 각각 장비에서 어떠한 디텍터가 있고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장비는 히타치의 셈인데요. TD, UD, LD라고 우리가 히타치 셈을 이용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UD라고 하고 TD는 우리가 이쪽에 인컬럼, 컬럼 안에 디텍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LD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홀피스 안쪽 인컬럼 바깥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텍터에 따라 그러니까 SE 전자와 BSE 전자를 받아들이게 다릅니다. 또한 뭐 이 우리가 그 LD나 UD 같은 경우에 어떠한 전개를 걸어주는 방향에 따라 어떠한 뭐 우리가 마이너스 차지를 걸어주게 되면 2차 전자들은 흡수가 안 되고 강한 BSE 전자들만 흡수가 될 수 있게 전압을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디텍터도 2차 전자뿐만 아니라 BSE 전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과 전자 시편을 투과하게 되면 요 마찬 아래에 우리가 그 스템, 그 브라이트 필드 스템 혹은 다크 필드 스템 디텍터를 위치해서 우리가 투과된 전자를 이용한 이미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BSD, EDS 등 이렇게 디텍터를 추가로 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우리가 히다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서머피셔 장비 같은 경우에 이 디텍터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인클럼 디텍터의 TLD, MD, ISD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디텍터가 있고 DBS 같은 경우에 백스캐터링 디텍터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템 디텍터가 있고 이런 TLD 디텍터에 아까 마찬가지로 전개를 걸어주는 방향에 따라 SE 전자와 BSE 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TLD 같은 경우에 로우 테이크오프 앵글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각산란의 BSE 전자를 주로 받아들이고 MD와 IC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고각산란된 BSE 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S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 우리가 이쪽에도 그 BSE 전자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발표 주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임시에서 왜 달라지는가 어떤 차이점입니다. 같은 영역을 찍더라도 이미지가 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컨트라스트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퍼 디텍터로 찍은 2차 전자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까 히다치의 LD 디텍터라고 인클럼 디텍터가 아닌 바깥에 있는 챔버 쪽인 디텍터가 있는데요. 이걸 측정하게 되면 2차 전자들이 특정한 방향에서만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2차 전자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 토포그래픽 인핸스드 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입체적인 방향성을 가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조성이 다른 물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런 니켈 지르콘 옥사이드 물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좀 더 작은 이 하얀 닷들이 존재를 좀 더 밝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 우리가 컴포지션을 인포메이션을 좀 더 우리가 얻기 위해서 BSE 전자로 디텍팅을 하게 되면 이런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BS 이미지는 어떤 촉매나 이런 금속에서 좀 더 우리가 이미지 구별하는데 좀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우 앵글 BSE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우리가 토포그래피 그 우리가 믹스된 컴포지션과 표면의 특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특성과 어떤 그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로우 앵글 BS 이미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셈은 히다치와 그 서머피셔 장비인데요. 가끔 물어보세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히다치는 어떠한 그 M4 그 실린더 스토브라고 부르면 이렇게 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타입으로 조이는 방법이고 그 여기 서머피셔나 아니면 데스칸 자이스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핀 스톱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뭐 방마 같은 경우에 카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면 카본 테이프 이용해서 붙이고 그 표면의 그 차징을 줄이기 위해서 전도성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좀 더 붙여 연결을 해준다든 아니면 전도 전도성 패스를 만들어줘서 표면의 전하를 빼주면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시면 셈에 보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파우더는 우리가 뭐 양면 테이프에 우리가 그 트위저나 아니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떨어뜨려서 블로잉을 하게 되면 시편을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준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고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거기에 바르고 나서 입자를 떠들여서 어떤 차징 이펙트 표면의 차지업 이펙트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도성이 없는 방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히다치 스포터, 코셈 스포터가 작년에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3대의 스포터를 이용해서 PT를 증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작년에 그 카본 코팅기를 저희가 카본 증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여러분들이 셈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어떤 차이점이 있나에 대해서 가장 셈을 구별하는 차이점이 결국은 전자총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대해서 전자총에 의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필드 이미션 거는 열전자총을 이용한 쇼키 필드 에미터
그 필드 미션 건을 주로 가지고 있고 또 히다치 같은 경우에 콜드 에피셈이라고 부르는 그 콜드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다. 그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장비를 사용을 하실 때 빈 커런트를 바꾸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 기존대 그냥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빈 커런트에 따라 우리가 이미지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스팟을 작게 쓰면 분해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빔이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스팟을 크게 쓰시면 빔 쓰면 세지지만 좀 더 이미지가 좀 블러해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스팟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 스티그마인데요. 쌤은 별거 없습니다. 딱 스티그마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잘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 옥토펄 형태의 8개의 자석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빔을 동그랗게 만들어 준다. 즉 빔을 우리가 아까 포커싱을 모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타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주는 방법의 우리가 이 스티그마를 잘 조절하시면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초점을 좀 더 다르게 하게 했을 때 우리가 인포커스와 언더 오버 포커스를 했을 때 언더 오버에서도 빔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어떤 이미지 왜곡이 없게 만드신 뒤에 인포커스로 잡으시면 뚜렷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스티그마를 열심히 안 맞추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점이 맞추시면 스티그마를 열심히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샘의 한번 간략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콜드 필드 이미션 건이 2대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도입된 게 베리우스 에피 샘입니다. 이 베리우스 에피 샘은 좀 더 다양한 디텍터를 저희가 장착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기기 분석실에 NMR 장비가 발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쌤에 대해서 좀 더 좀 친숙하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히다치와 여기 서머피셔의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